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더 믿으시나요? 말일까요? 아니면 느낌일까요? 대화는 무난했고 불편한 말도 없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집에 와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마음이 먼저 불편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떤 사람은 이런 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고 누군가는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분이 남았는지를요. 이런 기분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반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이 신호를 알면 관계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런 신호를 알고 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지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았고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상대가 휴대폰을 한번 봅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몇 번 더 반복됩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잠깐 고개 들었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이 내려갑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했었기에 괜히 더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분위기 흐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넘깁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지 내 마음은 아닙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면 소통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가 반복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정서적 신뢰감은 평균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아도 집중이 분산되는 행동 자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예의 문제도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상대는 일부러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금 그 자리에 마음을 오래 두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동 하나가 아니라 그 상황이 반복될 때입니다. 한 번, 두 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태도에서는 결국 본심이 드러난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얼마나 머무르려 하는지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럴 때 상대를 고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정도의 기준만 세워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크기의 관심과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차분해지고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음식 먹으며 후식을 미리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가 슬쩍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대화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 행동 하나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하나. 누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순간부터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괜히 이어서 말하면 눈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아직 남은 이야기도 입안에서 멈춥니다. 이상한 건 그분이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이미 대화의 끝을 먼저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비언어 소통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가 몸을 정리하거나 자리를 마무리하는 행동을 보일 때 상대방은 더 말해도 괜찮은지를 무의식적으로 재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상황을 정리할 때 사람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었다고 느낀다. 상대는 급한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가 깊어질 즈음 항상 먼저 정리되는 관계라면 그건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자신을 포장하지만 태도에서는 결국 본심이 드러난다. 말로 한번 묻는 대신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자리를 정리했다는 건 이 사람은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끝내고 설명은 생략하고 상대의 반응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내가 말을 줄인 건 예의 때문도 눈치 때문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 시간과 이야기가 그만큼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는 걸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면 굳이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준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이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나 시간이 필요한 만남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단순해지고 내 마음이 먼저 정리됩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신경 쓰지 마. 말만 들으면 참 편한 사람입니다. 부담도 없고 갈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먼저 잡지도 않고 연락을 먼저 하지도 않고 필요한 순간에도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말로는 늘 괜찮다는데 관계는 늘 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표현을 안 하는 분인가 보다. 말이 없는 게 편한 스타일이겠지. 하지만 반복되면 마음이 조금씩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정서적 회피를 동반한 동의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로는 동의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정서적 소진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동 없는 동의는
갈등을 피하는 말일 뿐 관계를 유지하는 신호는 아니다. 즉, 괜찮다는 말은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더 불편하냐면 이 사람은 절대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에서 책임지는 위치를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움직임이 기준이 됩니다.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항상 말만 그래?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말로는 열려 있지만 행동으로는 깊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걸 알면 기대할 이유도 서운해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설명하지만 행동으로 관계를 선택한다.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깊게 만들 생각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 사람과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관계로 두자. 그 기준 하나만 세워도 나는 더 이상 혼자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정리되고 내 마음은 훨씬 또렷해집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음 약속을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날짜 하나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다음 주 수요일 어떠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좀 봐야 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그 말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날은 괜찮으세요? 이번엔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약속은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내가 괜히 재촉한 건가? 그냥 내가 맞춰야 하나?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의 핵심은 바쁨도 일정도 아닙니다. 바로 결정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관계 심리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결정을 미룬다는 건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말은 부드럽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행동은 분명합니다. 관계를 앞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우유부단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대할 때 항상 한 발 물러서는 방식, 책임이 생길 순간마다 결정을 넘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더 바빠집니다. 내가 먼저 물어보고, 내가 다시 확인하고, 내가 맞추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쏠립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음으로써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다.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종종 관계를 가볍게 다루겠다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 상대를 설득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되세요? 왜 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계속 묻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이 사람과는 확정이 필요한 일은 맡기지 말아야겠구나. 그 기준 하나만 세워도 관계는 훨씬 또렷해집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할지입니다. 그 선택을 내가 다시 가져오는 순간 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내 리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눈이 제 이야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은 자꾸 다른 곳을 봅니다. 창밖을 한번 보고 테이블을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다가 곧 또 시선이 흘러갑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듣는 척하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나? 말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눈은 그 자리에 완전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난 뒤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남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불편함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비언어 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의 말을 이해할 때보다 시선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통해 관계적 관심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웃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선이 자주 이탈할 경우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대화의 중심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도 아니고 나를 무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 사람은 관계를 깊게 가져갈 여유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늘 바쁘고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시선이 먼저 빠져나간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호의를 보이지만 시선으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묻지 않아도 되고 마음을 확인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 사람과는 가벼운 인사와 안부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그 기준 하나만 세워도 괜히 마음을 더 쓰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눈이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조금 더 열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훨씬 단순해지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동네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웃음도 오갔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야기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놓이지? 그분은 말을 하는 내내 자세를 자주 바꿨습니다.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가 팔짱을 끼웠다가 풀고 의자에 기댔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말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몸은 그 자리에 잠깐도 머무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야기보다 그분의 몸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계속 바쁘다. 여기에 오래 있을 마음은 아닌가 보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태도가 나를 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요. UCLA에서 진행된 비언어 소통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나 태도가 전달되는 상황에서는 말보다 목소리의 톤과 몸의 반응이 상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말과 몸의 움직임이 서로 어긋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의 신호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몸의 반응은 무의식에서 먼저 나온다. 그래서 몸은 숨기기 어렵다. 이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은 지금 이 자리가 완전히 편안하지 않다는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세를 계속 바꾸는 건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고, 몸이 자주 움직이는 건 이 자리에 마음을 오래 두기 힘들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한 번으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자주 눈에 띄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그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태도에서는 결국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난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그 자리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몸으로 머물러 있는지가 관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를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오래 머물 마음은 아니구나. 그 정도만 알아차려도 나는 더 이상 그 불편함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으면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어떤 행동을 반복했느냐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말은 괜찮았지만 행동이 먼저 자리를 정리했던 순간 조언은 많았지만 공감은 없었던 태도, 함께 있어도 시선과 몸이 계속 밖을 향하던 모습들입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 악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한 번이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나 급할 수 있고 누구나 여유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행동이 만날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건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 습관이 됩니다. 행동은 의견을 묻지 않고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행동은 말보다 빠르게 관계의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상대를 붙잡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 행동이 보여준 만큼만 관계를 두면 됩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을 기준으로 관계를 보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혼자 애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무례함을 참느라
마음이 닳는 일도 줄어듭니다. 행동을 알아차린다는 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기준을 하나 갖는 일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